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도 위기감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의 먼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처럼 먼지가 날리는 새만금 공사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청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쌀값 내림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폭락이 우려되는 수준인데도 별 대책이 없자 농민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 등 여건도 좋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휘발유를 끼얹은 볕단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전북도청 광장에 모인 농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2012년 18만 원에 거래되던 80kg들이 쌀 한 가마가 요즘 14만 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는 달리 쌀값은 똥값이 되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도 농민들의 위기감을 부르고 있습니다. LG가 새만금에 유리온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에서 보듯 농업에도 대기업 우선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LG 새만금 농업 진출에는 농식품도 일조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의 돈벌이판을 두 팔 벌려 마련해주고 있다. GMO 농작물 연구 역시 수입 농산물 대응을 위한 순수 연구일 뿐이라는 농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산업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쌀값 안정을 위한 격리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는 답변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공식 수매 이외에 추가로 쌀을 격리 수매해 줄 것을 긴급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농업에서 미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아 쌀값 하락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청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법 위반 첫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 등을 마련하며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의례적으로 보내던 추석 선물도 간소화하는 추세입니다. 처벌 기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대처하기가 처음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안고 보자는 분위기죠. 이달 말 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청에서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마련된 특강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 공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포심이. 사실 정확히 알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법인데. 참석자들은 원칙대로 하면 별일 있겠냐는 반응부터 생소한 법 규정에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정한 이른바 350 원칙에 더해 동일인에게 100만 원 이상, 같은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직무관계나 대가성 없이도 처벌됩니다. 여러 가지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린 것이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공직자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서는 얻어먹지 않으면 됩니다. 지방자치제에 찾아온 김영란법 시대, 시행 후 정착까지 일부 혼란도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세계 지방정부 연합총회가 전북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날 농촌과 환경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현황을 공유하고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가자들은 도시 변화를 위한 문화적 가치와 도시 재생을 위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지역의 성공 사례와 고민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공동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農村地域に、人を呼び込むことが一番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し、来た人たちが生活ができるような仕事をいかに作っていくか、そのことが一番重要だと考えておりまして。 몰디브, 키리바티 등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잠길 위기에 처한 섬에서 온 관계자는 아시아 각국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I want them to, particularly the governments and the big businesses, to contribute to our fund. We call it the PIPA, Phoenix Island Protected Area Funds. 이번 총회에 참석한 32개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전북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생명과 문화를 토대로 한 지역가치 창출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확신하고 주최 지역 이름을 딴 전북 선언문을 남긴 이번 총회를 통해 전라북도 등 지방 정부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 때문에 수년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로 피해 지역만 3개씩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데 대책은 허술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매립지로부터 3km가량 떨어진 부안 개화면의 한 마을. 가정집 창틀에는 새까만 먼지가 묻어나고 방바닥까지 먼지가 쌓였습니다. 바람 불다면 평소에 바로 또 뭐라고 날라와요. 계속 창문 문 닫아도 틈새로 다 돌아요. 먼지 때문에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은 새만금 내부 공사가 본격화된 5년여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호흡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항상 그냥 목근육에 비염 있는 것처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없으면 못 살아. 먼지의 진원지인 마을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 매립 공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매립이 진행되는 이곳은 마치 모래사막을 방불케 합니다. 이 순간에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말을 하는 동안에도 입으로 쉴 새 없이 먼지가 들어옵니다. 바람에 쉽게 날리는 매립토를 잡아줄 식물체조차 살지 않는 황량한 땅.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비산먼지 방지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최근에서야 3m 높이 방진막이 일부 구간에 설치됐지만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먼지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하되 조건을 갖추고 공사를 해라. 수차례 반복되게 이렇게 가서 사무실 가서 얘기를 했었지만 주민들을 너무 무시를 많이 했었고 비산먼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초기부터 예측됐었지만 농어촌공사와 시공업체는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준설을 해놔야 그 후에 뭘 덮든가 뭐 초지 조성을 하든가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인 관계로. 비산먼지 피해는 부안과 군산, 김제 등 새만금 인접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순창 지역 C형 간염 집단 감염 논란을 일으킨 질병관리본부의 경솔한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순창 C형 간염 질환 진료 인원은 200명 이상으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데도 질병관리본부가 집단 발병으로 확대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민 불안감만 키운 질병관리본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수시 모집을 안내하는 시간, 오늘은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이공계 학과 개편과 자기소개서 항목 등에서 적잖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원광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의 81.2%인 3,030명을 이번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지난해 78.6%에서 올해는 80%대로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돼 창의공과대학과 농식품융합대학이 신설됐고 신설된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의 90% 이상을
수시에서 뽑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창의공과대학과 농식품융합대학, 역사문화학부 신입생 전원에게는 프라임 장학금으로 16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고 이 학과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원에게 입학장학금 16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전주대학교의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은 2,144명. 수시 선발 비중은 지난해 77.6%에서 올해는 80%로 올라섰습니다. 전형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면접을 없앴고 3학년 1학기 성적의 반영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없앴던 자기소개서 제출이 대교협 권고에 따라 올해 되살아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기가 대학에 와서 어떻게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는 모집 인원의 86%인 1,568명을 수시에서 선발하는데 진천 캠퍼스의 국방기술학과와 정보기술학과 그리고 전주 캠퍼스에는 항공서비스학과를 신설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열린 총사업비 심의에서 전북대학교 병원 측이 습지 보호 등의 이유로 백석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군산 분원 건립부지 변경안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전북대 병원 측은 부지 변경 승인 서류를 받는 즉시 병원 부지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군산시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부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 시장은 전통 공연으로 명절 분위기를 띄우고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선착순 제공합니다. 신중앙시장과 남부시장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노송광장에서 추석맞이 전주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장터에서는 포도와 배, 복숭아 등 전주에서 생산된 신선 농작물과 잡곡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군산 석도간 항로의 카페리선 추가 문제가 내년 한중 해운회담 공식 의제로 포함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군산 석도간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은 올해 25% 안팎이 증가해 운항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안군이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는 8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